자, 여러분. 오늘도 아주 혈압 오르는 이야기 하나 들고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이지혜 씨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조용하고 참한 며느리 같지만 사실 이 여자 업계에서는 독사라고 불릴 정도로 냉철한 화장품 스타트업 CEO거든요. 하지만 시댁 문만 열고 들어가면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왜냐고요? 시어머니 김명숙 여사의 기세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자, 사건이 터진 그날로 가봅시다. 2020년대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번쩍번쩍한 대리석 바닥에 발소리조차 조심스러운 그 거실에서 시어머니 김명숙 여사가 우아하게 소파에 앉아 찻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왔니? 말투부터가 벌써 나 갑질 준비됐다는 신호죠. 지혜 씨는 남편 진호 씨와 함께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들어섭니다. 지혜 씨가 나름 신경 써서 고른 최고급 화장품 세트와 한우 세트였어요. 그런데 김 여사, 며느리가 내미는 선물을 쳐다보는 눈빛이 아주 가관입니다. 마치 쓰레기라도 보는 듯한 그 눈빛. 여러분 뭔지 아시죠? 어머, 어머님. 이거 요즘 요즘 제일 핫하다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어머님 피부에 잘 맞으실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지혜 씨가 애써 웃으며 쇼핑백을 내려놓습니다. 사실 그 화장품, 지혜 씨 회사의 메인 제품이고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완판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 여사님, 쇼핑백 로고를 슥 보더니 콧방귀를 낍니다. 핫하긴 무슨. 요즘은 개나 소나 다 핫하다고 하더라. 예, 지혜야. 너는 아직도 이런 걸 선물이라고 들고 오니? 내가 쓰는 브랜드는 정해져 있다고 몇 번을 말해. 백화점 1층에서도 구석진데 있는 이런 듣보잡 브랜드 말고 남들 다 아는 로고 떡하니 박힌 그런 거 말이야. 아니, 내 친정에서는 어른 대접할 때 이런 이름도 모를 물건으로 때우라고 가르치더냐? 자, 여기서 친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며느리들 발작 버튼이 바로 이거잖아요. 본인 무시하는 건 참아도 부모님 들먹이는 건 못 참는 법인데 김 여사는 아주 대놓고 지혜 씨의 자존심을 긁어댑니다. 어머니, 이 브랜드 그렇게 무시하실 게 아니에요. 성분이 정말 좋거든요. 지혜 씨가 차분하게 설명하려 하지만 김 여사는 이미 귀를 닫았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 진호 씨가 눈치를 보며 끼어들죠. 엄마, 지혜가 이거 구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최고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 사내놈이 돼서 마누라 편만 들고. 쯧쯧. 하기야, 근본이 다른 집안끼리 섞였으니 내가 뭘 알겠니? 지혜 너 내 아버지가 작은 공장 하신다고 했지? 그래서 그런가 내 손길 닿는 것마다 왜 이렇게 없어 보이니? 세상에 여러분 들으셨어요? 근본이라뇨. 없어 보인다뇨. 식탁에 마주 앉은 지혜 씨의 손등등에 핏줄이 살짝 돋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 역시 CEO답게 포커페이스를 유지합니다. 여기서 버럭 화를 내면 김 여사 페이스에 말려드는 거거든요. 식사가 시작되자 김 여사의 공격은 더 가관이 됩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갈비찜이며 전들을 젓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하죠. 너 이거 먹어봐라. 우리 집안 음식은 간부터가 달라. 내 친정에서 먹던 그 짜고 매운 수준 낮은 음식들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지혜야, 내가 우리 진호랑 결혼한 건 정말 로또 맞은 줄 알아야 해. 변변한 혼수 하나 제대로 못 해오면서 몸만 달랑 온 거 내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해해 준 거니까. 옆에서 듣던 진호 씨가 밥알이 목에 걸리는지 캑캑거립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혜 씨의 부모님까지 소환하죠. 조만간 내 부모님 좀 뵙자고 해라.
아니, 지난번에 보내주신 그 지역 특산물이라는 멸치 말이다. 그거 너무 비릿해서 우리 집 일해주는 아주머니 드렸잖니. 그런 건 좀 격식 있는 집안에 보낼 물건은 아니지 않니? 보내는 사람 수준이 받는 사람 수준을 결정하는 법인데 말이야. 와, 진짜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죠? 지혜 씨는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김 여사의 자존심을 10번도 더 난도질했겠지만 겉으로는 아주 고요합니다. 오히려 살짝 미소까지 지으며 말하죠. 어머님 멸치가 입에 안 맞으셨군요. 죄송해요. 다음엔 어머님 수준에 딱 맞는 걸로 제가 직접 준비할게요. 사실 오늘 가져온 화장품도 어머님께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게 요즘 해외에서 더 알아주는 거거든요. 나중에 혹시라도 이 브랜드 가치를 알게 되시면 그때 다시 말씀 나눠요. 지혜 씨의 목소리가 너무나 침착해서 오히려 김 여사가 움찔합니다. 하지만 김 여사가 누굽니까? 목소리를 더 높여서 윽박지르죠. 가치는 무슨, 내가 명품 가방만 수십 개고 대기업 사모님들이랑 노는 사람이야. 어디서 감히 가르치려 들어. 너 그 사업인지 뭔지 한다는 것도 그래. 애나 낳고 집안 살림이나 잘할 것이지. 무슨 구멍가게 같은 화장품 팔이를 한다고 돌아다니니? 우리 진우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당장 때려치워. 이 대목에서 지혜 씨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어머니, 그 구멍가게가 지금 시가총액 수천억을 바라보고 있고 어머니가 목매시는 그 대기업이 우리한테 협업하자고 줄 서고 있는 건 모르시죠? 하지만 지혜 씨는 끝까지 입을 떼지 않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거든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떨어뜨려줘야 제맛이니까요. 김 여사는 며느리가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자 사실은 비웃음을 참고 있는 건데 말이죠.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기세등등해집니다. 진호야, 너도 내 말 명심해. 마누라 너무 기 살려주지 마라. 원래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는 애들은 조금만 잘해주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타려 드는 법이야. 알았니? 진호 씨는 아내 눈치를 보느라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식사 시간 내내 김 여사의 무시 섞인 설교는 이어졌고 지혜 씨는 묵묵히 그 화살들을 몸으로 다 받아냅니다. 식사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진호 씨가 안절부절 못하며 사과합니다. 지혜야,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 말 저렇게 심하게 하실 줄 몰랐어. 당신 괜찮아? 지혜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늘하게 웃습니다. 그리고 아주 나직하게 말하죠. 아니, 괜찮아, 진호 씨. 오히려 잘 됐어.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았으니까.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수준이라는 거 말이야. 내가 조만간 확실히 보여드리려고. 진짜 수준 차이가 뭔지. 지혜 씨의 눈빛이 차갑게 빛납니다. 이지의 CEO로서의 본능이 깨어난 거죠.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며느리를 시장바닥 장사꾼 취급하며 무시했던 김명숙 여사가 자신이 그토록 떠받들던 명품의 주인이 바로 그 며느리라는 걸 알게 되는 날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자, 지혜 씨의 우아하고도 처절한 복수극, 아니 참교육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습니다. 김 여사가 오늘 무심코 내던진 그 독설들이 나중에 본인의 심장을 어떻게 찌르게 될지 지혜 씨는 이미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속 터지시죠? 하지만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음 장면부터는 우리 지혜 씨가 판을 뒤흔들 차례니까요. 김 여사가 그토록 자랑하던 인맥과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 통쾌한 순간 곧 전해드릴게요. 오늘 식사 자리에서의 그 모욕적인 언사들, 지혜 씨는 하나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머릿속에 녹음기처럼 저장해뒀죠. 나중에 사과하러 와서 무릎 꿇는 김 여사 귀에 그대로 돌려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다음 씬으로 넘어가기 전에 숨 한 번 크게 들이마시세요. 이제부터 진짜 사이다 전개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겉으로는 세상 우아한 척, 대한민국 상위 1% 사모님인 척, 온갖 유세를 다 떨던 우리 시어머니 김명숙 여사님. 그 집안의 화려한 유리성에 드디어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말이죠. 사실 겉만 번지르르 했지 이 집구석 속사정은 이미 골물대로 골마 있었거든요. 지혜씨 시아버님이 누구 말만 믿고 무리하게 해외 자원 개발이니 뭐니 하는 투자를 하다가 제대로 물린 겁니다. 한마디로 영혼까지 끌어모은 풀 대출이 터지기 직전인 상황인 거죠. 그런데 우리 김명숙 여사, 평생을 남의 시선 먹고 산 사람 아닙니까? 자기 집안이 망해간다는 걸 인정할 수 있겠어요? 절대 안 하죠. 겉으로는 여전히 명품 백 휘두르며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커피 마시는데 속은 아마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대박 사건이 터집니다. 김명숙 여사가 결국 누구를 불러냈을까요? 네, 바로 평소에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던 며느리, 우리 지혜 씨입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고풍스러운 전통 찻집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지혜 씨도 대충 눈치는 채고 나갔습니다. 남편 진호 씨한테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살짝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혜 씨 어떤 사람입니까? 업계에서 날고 기는 화장품 스타트업 CEO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은 지혜 씨는 차분하게 심호흡을 하고 그 찻집 문을 엽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지혜 씨가 단정하게 인사하며 앉는데 김명숙 여사 얼굴 좀 보세요. 평소에는 며느리가 오면 옷꼬락서니가 그게 뭐니? 라느니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가르치더냐? 라느니 독설부터 내뱉던 사람이 오늘은 웬일인지 찻잔만 만지작거리며 입을 떼지 못합니다. 그러더니 겨우 내뱉는 첫마디가 뭔지 아세요? 너 요즘 그 조그맣게 한다는 그 장사. 그건 좀 잘 되니? 여러분, 이 말투 보십시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사업이 아니라 장사래요. 게다가 조그맣게라니요. 이미 지혜 씨 회사는 투자 유치만 수십억을 받은 유망 기업인데 말이죠. 지혜 씨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오지만 겉으로는 아주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네, 어머니. 그냥저냥 꾸려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급한 일이 있으신가 봐요? 목소리가 안 좋으시네요. 이때 김명숙 여사, 찻잔을 내려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더니 본론을 꺼내는데 이게 진짜 가관입니다. 지혜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안이 그동안 너한테 베푼 게 얼마니. 진호랑 결혼할 때도 내가 반대 많이 했지만 그래도 우리 가문의 며느리로 받아줬잖니. 이제 내가 그 보답을 좀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와, 여러분. 들으셨어요? 보답이랍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갑질하고 무시한 게 언제부터 베푼 것이 됐죠? 지혜 씨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묻습니다. 어떤 보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자 김명숙 여사가 주변 눈치를 쓱 보더니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미는데 그 안에 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대출 서류랑 차용증 양식입니다. 시아버지 하시는 일이 잠깐 유동성 문제가 생겨서 그래. 한 5억 정도면 급한 불은 끌 것 같은데 내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랑 친정에서 융통할 수 있는 돈 좀 합쳐서 가져오너라. 이건 빌려주는 게 아니라 집안 어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5억? 여러분, 지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5억을 예의로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친정 돈까지 끌어다가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죠? 김명숙 여사는 자기가 지금 엄청난 양보를 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지혜 씨를 빤히 쳐다봅니다. 설마 너 이 정도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지? 하는 그 특유의 고압적인 눈빛 말이에요. 지혜 씨는 그 서류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봅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찻잔을 내려놓죠. 찻잔이 탁자 위에서 탁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정막을 깨는데 그 소리가 마치 선전포고처럼 들립니다. 어머니, 5억이라는 돈이 누구 집의 이름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 퇴직금까지 건드려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혜 씨의 이 차분한 반격에 김명숙 여사, 드디어 본색이 나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목소리가 커져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이유. 내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와서 그동안 누린 게 다 누구 덕인데. 너 같은 근본 없는 집안 딸이 이 정도로 대접받고 살았으면 집안이 어려울 때 몸을 던져서라도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장사해서 번 돈, 그게 다 우리 집안 이름값 덕분에 번 거지. 내 능력이니? 여러분, 진짜 가관이죠?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집안이 망해가고 있다는 걸 며느리 앞에서 인정하기 싫으니까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면서 상대를 깎아내리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수법이죠. 하지만 우리 지혜 씨 예전에 그 당하기만 하던 며느리가 아닙니다. 지혜 씨는 여유롭게 가방에서 자신의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명함에는 CEO 이지혜라는 직함과 함께 최근에 체결한 글로벌 유통사와의 파트너십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어머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번 돈은 제 땀과 눈물로 일궈낸 제 회사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값은 제가 만든 거지 박 씨 가문에서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머니께서 무시하시던 제 친정 부모님이 절 이렇게 키워주신 덕분이죠. 5억이요? 제 투자자들에게 보고도 안 하고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돈 아닙니다. 김명숙 여사의 눈이 경련하듯 파르르 떨립니다. 너 지금 나랑 해보겠다는 거니? 내 시아버지가 알면 너희 부부 당장 이혼이야. 이 대목에서 지혜 씨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일어납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서늘했는지 김명숙 여사가 순간 주춤할 정도였죠. 이혼요? 어머니, 지금 진호 씨 걱정하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버님 사업, 이번 주 안에 해결 안 되면 압류 들어온다던데. 그때 가서도 저한테 이렇게 소리치실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제가 바빠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찻값은 어머니가 내세요. 집안 대접받으셔야 하니까요. 지혜 씨는 뒤도 안 돌아보고 찻집을 나옵니다. 등 뒤에서 김명숙 여사가 야, 이지혜, 너 거기 안 서.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지만 지혜 씨는 오히려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시어머니 김명숙 여사는 이제 며느리의 도움 없이는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상황이고 지혜 씨는 드디어 그동안 참아왔던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과연 김명숙 여사는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려 할까요? 그리고 지혜 씨는 이 몰락해가는 시댁을 상대로 어떤 피도 눈물도 없는 참교육을 시전할까요? 이야기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그 짜릿한 반전의 순간들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자,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 김명숙 여사한테 구박받고
내 친정 수준이 그러면 너라도 잘해야지 소리 들으면서도 꾹 참았던 우리 지혜 씨. 기억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진짜 무서운 사람은 뒤에서 조용히 칼을 가는 법이거든요. 오늘 이 3번 씬, 지혜의 비밀편에서는 그동안 쌓였던 고구마를 단숨에 뚫어버릴 빌드업이 시작됩니다. 자, 채널 고정하시고 들어보세요.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 번쩍이는 통유리 빌딩 28층. 이곳이 바로 지혜 씨의 진짜 본캐가 활약하는 무대입니다.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먹다 남긴 반찬이나 정리하고, 네, 어머니만 반복하던 그 지혜 씨가 아니에요. 세련된 네이비 컬러 수트에 머리를 질끈 묶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이 여자. 바로 업계에서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는 K-뷰티 스타트업 루미너스의 대표 이지혜입니다. 대표님, 방금 VC 벤처 캐피털 쪽에서 연락 왔습니다. 이번 시리즈 C 투자 최종 확정됐습니다. 금액은 대표님이 제시하신 대로 500억입니다. 비서의 이 한마디에 사무실 전체가 정적에 휩싸입니다. 그러더니 곧이어 와 하는 함성 소리가 터져 나오죠. 500억입니다, 여러분. 말이 500억이지.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오시나요? 며칠 전 시어머니 김명숙 여사가 너네 집은 돈도 없어서 이런 명품 백 하나 못 사지? 라며 자랑하던 그 가방 수만 개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하지만 우리 지혜 씨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남들 다 환호 지르고 난리 났는데 아주 차분하게 만년필을 내려놓으며 딱 한마디 합니다. 고생들 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달 상장 준비 차질 없이 진행하세요. 와, 이 냉철함 보세요.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지혜 씨는 지금 이 성공을 가족들에게 알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그 아나무인 시어머니한테는 더더욱요. 왜냐고요? 지혜 씨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해봤자 김명숙 여사는 그 돈 내 아들 거 아니냐. 내가 내 아들 덕에 사업한 거 아니냐라며 숟가락 얹을 게 뻔하니까요. 지혜 씨는 완벽한 손절과 독립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대박 포인트가 하나 더 나옵니다. 지혜 씨가 퇴근길에 어딜 들르는지 아세요? 시댁도 남편 진호 씨가 있는 집도 아닙니다. 바로 한남동의 초호화 펜트하우스 모델하우스입니다. 분양가만 80억이 넘어가는 대한민국 상위 0.1%만 산다는 그곳 말이죠. 지혜 씨가 분양 사무실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 직원들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맞이합니다. 이지혜 대표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고층 펜트하우스 대표님 성함으로 가계약 완료되었습니다. 지혜 씨는 무심하게 계약서를 훑어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죠. 어머니,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낡은 아파트. 제가 곧 사드릴 펜트하우스 화장실만도 못할 텐데 어쩌죠? 그런데 이때 지혜 씨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발신인은 역시나 빌런 시어머니 김명숙 여사입니다. 지혜 씨는 아주 여유롭게 전화를 받죠. 네, 어머니. 전화하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김명숙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튀어나옵니다. 야, 이지혜. 너 지금 어디야? 내가 오늘 개모임 있다고 아까 말했지? 우리 집 와서 손님들 대접할 과일 좀 깎아놓으라고 했어. 안 했어. 너는 애가 왜 그렇게 센스가 없니?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아, 진짜 듣기만 해도 혈압 오르지 않나요? 500억 투자 유치하고 80억짜리 집 계약하고 있는 CEO한테 과일 깎으러 와라. 친정 교육이 어쩌네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지혜 씨 손에 든 만년필 한 자루가 시어머니 목소리보다 훨씬 값진데 말이죠. 지혜 씨는 피식 실소를 흘립니다.
예전 같으면 죄송해요, 어머니. 금방 갈게요 하며 허겁지겁 달려갔겠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어머니, 저 지금 중요한 계약 중이라서요. 과일은 아주머니 시키시거나 남편한테 부탁하세요. 전 좀 늦을 것 같습니다. 뭐, 계약? 내가 무슨 계약을 해? 그 보잘것없는 화장품 장사나 하는 주제에 너 지금 시어머니 말을 무시하는 거야? 진호 오면 내가 다 말할 줄 알아. 김명숙 여사는 소리를 지르다 못해 씩씩거립니다. 하지만 지혜 씨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전화를 툭 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앞에 서 있는 분양 소장님에게 말하죠. 인테리어는 최고급으로 해주세요. 특히 방음 시설에 신경 써주시고요. 밖에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들리게. 여러분, 이 대사 소름 돋지 않습니까? 밖에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들리게. 이건 단순한 방음이 아니죠. 앞으로 시어머니가 어떤 발악을 해도 자신은 타격받지 않겠다는 아주 우아한 선전포고인 셈입니다. 지혜 씨는 모델하우스를 나와 자신의 최고급 세단에 올라탑니다. 운전대를 잡은 지혜 씨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합니다. 이제 이사는 한 달 뒤. 그때까지 지혜 씨는 철저하게 조신한 며느리 코스프레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왜냐고요?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야 그 충격이 더 큰 법이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 진호 씨한테 문자가 옵니다. 지혜야, 엄마가 화 많이 나셨네. 그냥 대충 사과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 내가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게. 지혜 씨는 답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가방 속 깊숙이 넣어둔 주식 상장 예정 통지서를 한번 쓱 만져볼 뿐이죠. 진호 씨, 미안하지만 당신도 이제 선택해야 할 거야. 당신 어머니의 허영심인지 아니면 나인지. 자, 여러분. 이제 판은 다 짜였습니다. 지혜 씨는 이미 업계 1위 기업의 수장이 되었고 한남동 펜트하우스 열쇠까지 쥐었습니다. 반면 시어머니 김명숙 여사는 그것도 모른 채 여전히 며느리를 자기 발밑에 먼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죠. 과연 이 비밀이 밝혀지는 날, 김명숙 여사의 얼굴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리고 지혜 씨가 준비한 마지막 한 방은 무엇일까요? 이제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 가장 고요하고도 짜릿한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 씬에서 펼쳐질 그 통쾌한 복수극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권선징악의 서막, 아니, 아주 처절한 몰락의 시작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청담동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를 입에 달고 살던 김명숙 씨에게 상상도 못할 인생 최대의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오늘의 씬 완전한 파산편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평소처럼 비싼 실크 가운 걸치고 어머, 이 집 커피는 향이 왜 이래? 라며 며느리가 사온 원두 타령이나 하던 그 평화로운 거실에 갑자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칩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신발도 안 벗고 거실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 손에 들린 게 뭐냐? 바로 그 공포의 빨간 딱지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들이에요? 당신들 누구 허락받고 남의 신성한 집에 발을 들여? 여보, 진호야, 경찰 불러. 빨리. 명숙은 자지러지며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김명숙 씨, 박만수 씨 댁 맞으시죠? 법원 집행관입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재도구 압류 들어갑니다. 라고 선언하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가관입니다. 명숙이 목숨처럼 아끼던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 한 조에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는 명품 식탁, 그리고
안방 장롱 속에 고이 모셔둔 에르메스 백들까지 그 차가운 빨간 딱지들이 착착 붙기 시작합니다. 명숙은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집행관의 팔을 붙잡고 늘어지죠. 이거 나,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니들이 감히 어디다 손을 대. 이거 우리 지혜. 아니, 그 애가 해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가문이 자존심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때 더 큰 사건이 터집니다. 안방에서 이 소동을 듣고 나오던 명숙의 남편, 그러니까 지혜의 시아버지가 문틀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더니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진 겁니다. 억 하는 단발마의 비명과 함께요. 여보, 여보, 당신 왜 이래? 진호야, 아버지 좀 봐라.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명숙은 쓰러진 남편을 붙잡고 울부짖고 뒤늦게 뛰어들어온 아들 진호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구급차를 부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집행관들은 멈추지 않아요. 그게 그들의 일이니까요. 환자가 실려나가는 그 긴박한 순간에도 명숙이 자랑하던 대형 TV 위에는 차가운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 명숙은 그 화려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헝클어진 머리에 짝짝이 슬리퍼를 신은 채 넋이 빠져 앉아 있습니다. 옆에서 진호가 고개를 떨구고 말하죠. 어머니, 회사 어음 부도 났대요. 아버지가 보증 서신 것까지 다 터져서 이제 집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여러분, 명숙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머, 어떡하니? 하고 반성했을까요? 아니요. 이분 아직 정신 못 차렸습니다. 야, 이 바보야. 지인들 있잖아. 너희 아버지랑 골프 치고 내 앞에서 그렇게 아부 떨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전화해. 강남 바닥에 우리 집안 무너지는 거 보고만 있을 사람들 아니야.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듭니다. 평소 본인이 자매라고 부르며 화장품 비법이며 재테크 정보를 가르쳐 주던 소위 사모님들 모임 청담회 멤버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하죠. 어머, 영란 엄마. 나 명숙이야.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집에 잠시 오해가 생겨서 한 5억 정도만 급하게 융통이 될까?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머, 명숙 씨? 뉴스 못 봤어? 당신네 집 얘기 이미 바닥에 다 깔렸어. 그리고 무슨 염치로 돈 얘기를 해? 우리 남편도 당신네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는데. 다시는 전화하지 마. 뚝 마이너스. 끊기는 신호음. 명숙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립니다.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반응은 똑같습니다.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통화가 어렵습니다. 아니면 아예 대놓고 거지랑은 상종 안 한다는 조롱 섞인 거절뿐이었죠. 명숙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걔들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내 명성이 있는데.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진호가 폭발하고 맙니다. 명성?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사람들, 어머니 돈 보고 붙어있던 사람들이지 친구였던 적 없다고요. 지금 아버지는 사경을 헤매고 있고 당장 오늘 밤 우리가 잠잘 곳도 없는데 아직도 체면 타령이세요? 진호의 일갈에 명숙은 멍하니 허공을 바라봅니다. 그때 명숙의 머릿속에 번뜩하며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바로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고 근본 없는 집안 딸이라며 구박했던 며느리 이지혜죠. 지혜. 그래, 지혜한테 연락해보자. 그 애 적금 부어둔 거라도 있을 거 아니니? 그래도 걔가 우리 집 며느리인데 시어머니가 길거리에 나앉겠다는데 모른 척 하겠어?
진호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어머니, 진짜 양심도 없으세요? 지혜한테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잊으셨어요? 걔 친정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 기억 안 나세요? 재수없게 상복 입고 우리 집 들어오지 말라고 문전박대하셨잖아요. 그거야. 그때는 집안 운수가 중요하니까 그랬던 거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명숙은 필사적으로 지혜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연결음만 무심하게 울릴 뿐, 지혜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사실 지혜는 지금 이 시각 본인이 운영하는 화장품 스타트업의 신제품 런칭 쇼에서 전 세계 바이어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의 몰락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말이죠. 밤이 깊어지고 병원 로비의 불이 하나둘 꺼집니다. 화려한 외제차 대신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는 명숙과 진호. 찬바람이 쌩하니 부는데 명숙이 입고 있는 그 비싼 실크 코트가 오늘따라 참 얇고 초라해 보입니다. 진호야, 우리 이제 어디로 가니?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진호는 대답 대신 길게 한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고시원이라도 알아봐야 하나 아니면 친구 자취방이라도 빌려야 하나 막막한 상황이죠. 여러분, 이 장면 정말 통쾌하지 않나요? 며느리에게 너는 우리 집안의 격에 맞지 않는다며 그 고고한 척을 다 떨더니 정작 본인이 가장 처참하게 그 격이라는 바닥으로 추락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그토록 믿었던 돈과 인맥에 철저히 배신당하면서 말이죠. 이제 명숙에게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발가락의 때만큼도 못하게 여겼던 며느리 지혜에게 무릎을 꿇고 비는 것뿐이죠. 과연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던 김명숙 씨가 지혜 앞에 엎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지혜는 이 처참한 광경을 보며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자, 상황은 이제 극으로 치닫습니다. 명숙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나올지 아니면 또 다른 악다구니가 터져 나올지 다음 장면에서 계속해서 보시죠.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 시청자 여러분의 속을 뻥 뚫어줄 바로 그 참교육 직전의 폭풍전야 같은 신입니다. 자, 다들 마른 침 한번 삼키시고 집중하세요. 지금 우리 시어머니 김명숙 여사 상황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여전히 청담동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우아한 척, 고상한 척 다 하고 다니지만 사실 속은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거든요. 남편 사업은 바닥을 치고 있고 믿었던 인맥들은 하나둘 등을 돌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은 딱 하나입니다. 요즘 K-뷰티 업계에서 자고 일어나면 몸값이 뛴다는 그 전설적인 기업 J&Co의 투자를 받는 것뿐이었죠. 명숙은 오늘 그 J&Co의 대표를 만나기로 한 날입니다. 사정사정해서 간신히 잡은 미팅이에요. 명숙은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알이 굵은 진주 목걸이까지 딱 걸치고 거울 보면서 연습하죠.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런 신생 기업 대표쯤이야 내 귀에 확 눌리게 만들어야지.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대박입니다. 강남 한복판 번쩍거리는 통유리 빌딩 앞에 명숙이 도착합니다. 로비에 발을 들이자마자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정장을 쫙 빼입은 보안 요원들이 좌우로 정렬해 있고 직원들은 다들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거든요. 명숙은 속으로 아이고 여기 대표가 아주 유난을 떠는구먼 하고 코웃음을 칩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입구에 검은색 최고급 세단 세대가 나란히 멈춰 섭니다. 그러더니 비서실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튀어나와서 뒷좌석 문을 정중하게 열어요. 명숙은 멀찌감치 서서 구경하죠.
오호, 저게 그 잘 나간다는 대표인가 보네. 얼마나 대단한 면상인지 한번 보자. 그런데 문이 열리고 차에서 내리는 사람의 구두 끝이 보입니다. 12cm는 좋게 돼 보이는 아찔한 스틸레토 힐.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실루엣. 아, 여기서 명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어, 저 뒷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명숙은 자기 눈을 의심합니다. 설마 아니겠지. 절대 그럴 리가 없지. 자기가 매번 너희 집구석은 왜 그 모양이니? 내가 우리 아들 앞길 막는 건 아니니 하며 구박하던 그 며느리, 지혜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명숙의 손에 들려있던 명품 가방이 바닥으로 툭 떨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지혜입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눈을 아래로 깔고,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만 반복하던 그 고분고분한 며느리 지혜가 지금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당당하게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지혜의 모습은 그야말로 카리스마 그 자체였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티끌 하나 없는 화이트 수트,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예전에 그 순종적인 눈빛은 간대없고 어깨를 씹어먹는 CEO의 서늘하고 명석한 기운이 뿜어져 나옵니다. 명숙은 입을 떡 벌린 채 석상처럼 굳어버렸어요. 지혜야, 내가 왜 여기서 나와? 지혜는 저 멀리서 당황해 어쩔 줄 모르는 명숙을 이미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어떻게 하나요? 달려가서 어머님 하고 반갑게 인사할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아주 우아하게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명숙의 앞까지 걸어옵니다. 구두 굽소리가 로비에 또각 울려 퍼지는데 그 소리가 명숙의 심장을 때리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비서들이 지혜의 앞길을 터주고 지혜는 명숙의 코앞에서 멈춰 섭니다.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이런 누추한 곳까지. 지혜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추한 곳이라는 단어가 명숙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죠. 자기가 평소에 지혜의 친정을 무시할 때 입에 달고 살던 단어였거든요. 명숙은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 말을 더듬습니다. 너 이지혜. 너 지금 이게 다 뭐야? 내가 왜 이 회사 대표야? 우리 진호는 알고 있니? 너 나 속인 거니? 명숙의 목소리가 로비에 커지자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머, 대표님 아시는 분인가 봐. 근데 분위기가 왜 저래? 지혜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오히려 한쪽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명숙을 위아래로 훑어보죠. 그 시선이 어찌나 매서운지 명숙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칩니다. 속이다니요, 어머님. 제가 제 사업하는 거 한 번도 비밀로 한 적 없는데요. 어머니가 제 말은 듣지도 않으시고 그저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라고 무시하셔서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지혜의 이 서늘한 팩트 폭격. 여러분, 속이 좀 시원하시죠? 명숙은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뒷목을 잡습니다. 이 발칙한 것. 감히 시어머니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너 당장 집으로 와. 진호 불러서 당장 이 사태 설명해. 하지만 지혜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목에 찬 고가의 시계를 한번 슬쩍 보더니 비서에게 고개를 돌립니다. 김 비서님, 오늘 투자 상담 예약되어 있던 MS 유통 대표님이죠? 지금 제 스케줄이 좀 밀려서요. 미팅은 취소하고 서류는 나중에 검토해보겠다고 전해주세요. 아, 그리고 보안팀. 여기 외부인이 소란을 피우시는데 정중히 밖으로 모셔다 드리세요. 뭐? 왜? 외부인. 야,
이지혜, 내가 내 시어머니야. 어디서 감히 누구를 내쫓으라고. 명숙은 길길이 날뛰지만 이미 덩치 큰 보안 요원 2명이 명숙의 양팔을 붙잡습니다. 명숙의 화려한 트위드 재킷이 구겨지고 진주 목걸이가 흔들립니다. 아까의 그 위풍당당하던 사모님 포스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억지 쓰는 무례한 노부인처럼 보일 뿐이죠. 지혜는 그런 명숙을 아주 무심하게 정말 길가에 핀 잡초 보듯 바라봅니다. 그러고는 아주 낮게 속삭입니다. 오직 명숙만 들을 수 있게 말이죠. 어머니, 여긴 집이 아니라 제 일터입니다. 공과 사 정도는 구별하시는 품격을 기대했는데 실망이네요. 투자건은 글쎄요. 저희 회사가 인성을 좀 많이 봐서요.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지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명숙은 야, 이지혜, 너 거기 안 서. 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엘리베이터 문은 야속하게도 매끄럽게 닫혀버립니다. 로비에 홀로 남겨진 명숙.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사방에서 꽂힙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자기가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드름을 피웠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던 며느리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처지가 됐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죠.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명숙은 집에 가서 진우를 붙잡고 난리를 치겠지만 지혜는 이미 모든 패를 쥐고 있습니다. 과연 명숙이 이 무너진 자존심을 어떻게 수습할지, 그리고 지혜가 준비한 다음 참교육은 무엇일지. 자, 다음 씬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통쾌한 반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지혜의 완벽한 승리, 그리고 명숙의 처절한 몰락. 그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자,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 바로 그 문제의 씬 6입니다. 시어머니 김명숙 여사가 그동안 무시하고 깔보던 며느리 이지혜 대표의 집무실 문 앞에서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는 그 짜릿한 역전의 현장.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강남 테헤란로의 한 초현대식 빌딩. 통유리로 된 로비에는 명품 수트를 입은 젊은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홀로 어색하게 서 있는 한 사람, 바로 김명숙 씨입니다. 그녀는 평소라면 입지도 않았을 최고급 명품 백을 클러치처럼 꽉 쥐고 있지만 어쩐지 그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분위기 한번 보세요. 공기부터가 다릅니다. 김명숙 씨, 지금까지 며느리 지혜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너희 집안에서 너 하나 잘 키웠다고 유세냐? 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조용히 살림이나 해라라며 사사건건 기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며느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업계 1위 화장품 스타트업 L&J 코스메틱의 본사 한복판입니다. 저기요. 여기 대표님 시어머니 되는 사람인데. 명숙이 비서실 데스크 앞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뗍니다. 평소 같으면 야, 나 지혜 시어머니야 하고 소리를 질렀을 사람인데 지금은 목소리가 기어들어갑니다. 왜냐고요? 이 회사의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당했거든요. 그런데 비서의 반응이 아주 가관입니다. 눈도 안 마주치고 태블릿을 톡톡 두드리더니 아주 사무적인 목소리로 대꾸하죠. 아, 김명숙님 되시나요? 이지혜 대표님 지금 해외 바이어와 화상 회의 중이셔서요. 예약 리스트에는 없으신데. 일단 저기 소파에서 1시간 정도 대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시간요? 여러분, 김명숙 씨가 누구입니까?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도 5분만 늦으면 매니저 불러오라고
난리를 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며느리 만나려고 1시간을 기다리라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 별 수 있나요? 지금 명숙의 남편, 그러니까 지혜의 시아버지가 벌여놓은 사업이 부도 위기인데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줄이 바로 며느리 지혜뿐이거든요. 명숙은 대리석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흐르는 시간을 시계만 쳐다보며 보냅니다. 자, 10분, 30분, 1시간. 마침내 비서가 다가옵니다. 대표님 들어가시랍니다. 육중한 사무실 문이 열리고 명숙은 침을 꼴깍 삼키며 안으로 들어섭니다. 우와, 여러분. 사무실 전경이 끝내줍니다. 탁 트인 통창 너머로 강남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 그 창가 앞에 아주 차가운 도시 여자 이지혜 대표가 앉아 있습니다. 예전에 그 고분고분하던 며느리가 아닙니다. 안경을 쓰고 서류를 검토하는 그 모습에서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오죠. 명숙은 괜히 헛기침을 하며 다가갑니다. 지혜야. 바쁘니? 내가 좀 갑작스럽게 왔지? 지혜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만년필 사각거리는 소리만 방 안을 채웁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명숙을 봅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서늘한지 명숙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칠 뻔합니다. 어머님, 여긴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오시면 곤란해요. 제 스케줄이 분 단위로 짜여 있어서요. 말투 보세요. 어머님이라는 호칭은 쓰지만 거기에는 그 어떤 온기도 없습니다. 명숙은 당황해서 가방 끈을 만지작거립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남도 아니고. 진호 애미야, 내가 오죽 급했으면 이렇게 왔겠니? 너도 소식 들었지? 내 시아버지가 추진하던 그 프로젝트, 지금 자금이 안 돌아서 난리가 났단다. 내가 투자자들 좀 잘 알잖니? 한 번만 다리 좀 놔주면. 자, 여기서 지혜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지혜는 피식 아주 작게 비웃음을 흘립니다. 그러고는 펜을 딱 내려놓고 등받이에 몸을 기대죠. 다리요? 어머님, 제가 작년 명절에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아버님 사업 모델에 허점이 많으니 지금이라도 검토해 보시라고 조언드렸을 때요. 명숙의 얼굴이 화끈 달아오릅니다. 기억나죠? 그때 명숙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같이 화장품이나 파는 애가 뭘 안다고 우리 집 양반 사업에 감나라, 배나라냐. 너는 그냥 가서 전이나 부쳐라라며 면박을 줬었잖아요. 지혜가 조목조목 짚어줍니다. 그때 어머님이 그러셨죠. 내 급에 맞춰서 놀라고. 수준 떨어지게 대기업 사업에 참견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머님은 그 수준 떨어지는 며느리한테 손을 벌리러 오신 건가요? 지혜야. 그때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줄 몰라서 그랬던 거고. 가족끼리 왜 이러니? 응? 너랑 진호랑 사이 좋은 거 내가 다 아는데. 명숙이 비굴하게 손을 뻗으려 하자 지혜가 차갑게 그 손길을 피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갑니다. 가족이라. 어머님, 제가 지난 5년 동안 어머님 댁 갈 때마다 들었던 말들 하나도 잊지 않았어요. 우리 친정 부모님 과수원 하신다고, 흙냄새 난다고 거실 소파에도 못 앉게 하셨죠? 제 생일날엔 저더러 집안일이나 도우라며 도우미 아주머니도 쉬게 하셨고요. 그때 저를 가족으로 보긴 하셨나요? 지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더 무섭습니다. 명숙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억지 눈물을 짜내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눈이 멀어서 너 같은 보석을 몰라봤다. 지혜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앞으로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마. 너희 친정에도 내가 사과하러 갈게. 응. 여러분, 이 장면 상상이 가세요? 그 기고만장하던 김명숙 여사가 며느리 책상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사정하는 이 모습. 정말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하지만 지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냉철한 CEO거든요. 사과요? 어머님, 사과는 마음이 내킬 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죗값을 치를 때 하는 거죠. 아버님 사업권은 제가 검토해 봤는데 이미 회생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제가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아니요. 마음을 먹지 않을 겁니다. 지혜가 단호하게 말을 자릅니다. 명숙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제 회사는 주주들의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감정이나 시댁의 뒷수습을 위해 공금을 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의 무례함을 견뎌야 하는 그 연약한 며느리가 아닙니다. 지혜는 책상 위에 있는 인터폰을 누릅니다. 김비서, 어머님 나가시는데 주차권 챙겨드려요. 일시간 회차 시간 지났을 테니까. 세상에, 여러분. 주차권 챙겨주라는 말로 상황을 종료시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나가라는 소리보다 더 세련되게, 그리고 더 아프게 꽂히는 말이죠. 명숙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자기가 휘둘렀던 권력이 얼마나 모래성 같았는지, 그리고 자기가 함부로 대했던 며느리가 얼마나 거대한 성이 되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지혜야, 정말 이럴 거니? 진호 생각은 안 해? 명숙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아들 카드를 꺼내든 거죠. 하지만 지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진호 씨요? 진호 씨는 이미 제 비상장 주식 증여받으면서 제 편에 서기로 했는데요. 아, 진호 씨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지금 저랑 같이 진행하는 프로젝트 때문에 유럽 출장 중이라 바쁘거든요.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아들조차 이미 아내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그늘 아래로 들어갔다는 사실. 명숙은 이제 정말 기댈 곳이 없습니다. 명숙은 비틀거리며 집무실을 나섭니다. 화려한 대리석 복도가 이제는 가시방석처럼 느껴집니다. 등 뒤로 지혜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려옵니다. 어머님, 아버님 집은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제 값에 매입할 생각입니다. 두 분 노후는 책임져 드릴 테니 이제 조용히 시골 내려가서 사세요. 저희 부모님 과수원 근처에 공기 좋은 곳 많더라고요. 흙냄새도 좀 맡으면서요. 자, 여러분. 이 대사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예전에 명숙이 지혜의 친정 부모님을 무시하며 했던 흙냄새라는 단어를 그대로 돌려주며 시부모님의 거처를 시골 과수원 근처로 정해주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완벽한 복수이자 완벽한 권선징악이죠. 김명숙 여사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결국 주저앉고 맙니다. 며느리를 무시하며 쌓아 올린 허영의 탑이 무너지는 소리가 온 빌딩에 울려 퍼지는 듯합니다. 오늘 이 씬 정말 속이 다 시원하지 않으신가요? 갑질하던 시어머니가 자신의 발등을 찍고 조용히 힘을 기르던 며느리가 마침내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찾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보고 싶어 하던 진짜 사이다 전개죠. 자, 다음 장에서는 과연 명숙이 시골로 내려가서 어떤 수모를 겪게 될지, 그리고 지혜의 성공 가도는 어디까지 이어질지 계속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하세요. 자,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 바로 그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혜 씨가 시어머니 김명숙 여사한테 당했던 수모들 다들 기억하시죠? 어디서 근본도 없는 집안애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라며 독서를 퍼붓고 지혜 씨 친정 부모님까지 대놓고 무시하던 그 아나무인 시어머니 말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혜 씨가 사실은 업계 1위를 다투는 화장품 스타트업의 수장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반대로 김명숙 여사의 남편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하던 사업은 줄줄이 부도가 날 위기에 처했거든요. 이제 김명숙 여사에게 남은 동아줄은 오직 며느리 지혜 씨뿐인 상황입니다. 자, 과연 그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가 어떻게 변했을지 지금 바로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지혜 씨의 CEO 집무실. 예전 같으면 어디 시어머니가 왔는데 일어나지도 않느냐며 불호령을 내렸을 김명숙 여사가 지금은 문 밖에서 비서의 눈치를 보며 서 있습니다. 손에는 지혜 씨가 평소 좋아하지도 않던 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말이죠. 드디어 문이 열리고 지혜 씨가 아주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며 앉아 있습니다. 김명숙 여사는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는데 와. 여러분, 이 장면 보세요. 그 위풍당당하던 명품 코트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일까요? 어깨에 잔뜩 들어가 있던 자존심 뽕이 다 빠진 모습입니다. 지혜야, 바쁘니? 명숙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립니다. 지혜 씨는 고개도 들지 않고 서류 한 장을 넘기며 말하죠. 어머님, 예약도 없이 여긴 웬일이세요? 저 5분 뒤에 이사회 회의 있어요. 용건만 간단히 하시죠. 와, 여러분, 이 대사 들으셨어요? 예전에 명숙이 지혜 씨한테 바쁜 사람 불러내지 말고 볼 일 없으면 가라고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명숙은 입술을 깨물며 어색하게 웃어 보입니다. 아유, 우리 며느리. 아니, 이 대표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참 그동안 오해가 많았지? 이거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가져왔다. 명숙이 슬쩍 과일 바구니를 내밀지만 지혜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오해라뇨. 어머님은 늘 솔직하셨잖아요. 저희 집안 수준 낮다고 저보고는 우리 집안 가업인 화장품 공장 때려치우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고. 아, 저보고 기생충 같다고 하셨던 것도 기억나네요. 지혜 씨의 서늘한 말투에 사무실 공기가 꽁꽁 얼어붙습니다. 명숙은 당황해서 손을 휘저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혜야, 내가 몰라서 그랬어. 나는 내가 그냥 조그만 구멍가게 도와주는 줄 알았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회사를 키우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단다. 진호 남편도 나한테 귀띔이라도 해주지. 진호 씨가 말 안 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들을 생각이 없으셨던 거겠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 하면 천박한 입놀림이라고 입도 못 대게 하셨잖아요. 지혜 씨가 드디어 고개를 들고 명숙의 눈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명숙은 순간 움찔하며 뒤로 물러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 씨의 카리스마가 폭발합니다. 명숙은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남편의 부도를 막으려면 지혜 씨의 투자가 절실하거든요. 자, 여기서 대박 사건이 터집니다. 명숙이 갑자기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더니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로 바닥을 향합니다. 지혜야, 내가 죽을 죄를 졌다. 툭.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 자존심 강한 김명숙 여사가 지혜 씨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다니요. 60평생 남머리 꼭대기에서 놀던 사람이 말이죠. 지혜 씨는 당황한 기색 없이 그 모습을 내려다봅니다.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게 악어의 눈물인지 진짜 반성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명숙도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내가 못나서 그랬다. 너를 시기하고 우리 집안보다 잘날까봐 겁이 나서 그랬어. 내 부모님 욕한 거, 그거 내가 진짜 벌 받을 짓 한 거 안다. 지혜야, 한 번만 이 시미를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 집 양반, 이번에 부도 나면 우리 다 길거리에 나앉아야 해. 진호 체면도 생각해서라도 제발. 명숙은 지혜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손을 뻗지만 지혜는 차갑게 발을 뒤로 뺍니다. 어머님, 지금 무릎 꿇으신 거, 우리 부모님 무시했던 거 미안해서예요. 아니면 돈이 필요해서예요? 이 한마디에 명숙은 말을 잇지 못하고 꺽꺽 울음을 터뜨립니다. 지혜 씨의 마음속에도 수만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게 보입니다. 지난 몇 년간 명절마다 제사마다 받았던 구박들. 너 같은 게 우리 아들 짝이냐며 비아냥대던 목소리. 친정엄마가 가져온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리던 명숙의 잔인한 손길. 그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죠. 하지만 지혜 씨는 역시 프로였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소리를 지르는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몸을 기댑니다. 무릎 일어나세요. 보기 흉합니다. 지혜야.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짓들 솔직히 평생 가도 못 잊습니다. 사과하신다고 그 상처가 없어지지도 않고요. 하지만 지혜 씨가 잠시 말을 멈춥니다. 침묵이 흐르는 그 몇 초가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명숙은 숨을 죽이고 지혜의 입술만 바라보죠. 진호 씨 얼굴 봐서 딱 한 번만 기회 드릴게요. 회사 차원의 투자는 엄격한 절차를 거치겠지만 개인적으로 급한 불은 꺼드리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명숙은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입니다. 조건? 그래, 뭐든 말해라. 다 들어주마. 앞으로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찾아뵙고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제가 지켜보는 앞이 아니라 어머님 혼자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비세요. 그 사과가 저희 부모님 마음을 움직이면 그때 저도 어머님을 시어머니로 대접해드릴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명숙은 잠시 멍해진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떨구며 알겠다. 그렇게 하마. 정말 고맙다, 지혜야. 라고 중얼거립니다. 여러분, 이 씬 보면서 속이 다 시원하지 않으셨나요? 끝까지 고고하게 굴던 시어머니가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물론 돈 때문이긴 했지만요. 무릎까지 꿇는 이 장면. 지혜 씨는 명숙을 쫓아내듯 비서를 시켜 밖으로 내보냅니다. 혼자 남은 집무실에서 지혜 씨는 창밖을 내다봅니다. 비로소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겠죠. 복수는 화려하게 터뜨리는 것보다 이렇게 상대방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존심을 스스로 꺾게 만드는 게 진정한 참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명숙 여사의 항복 선언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과연 명숙은 지혜 씨 부모님을 찾아가 진짜 사과를 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꿍꿍이를 꾸미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이다 한 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이 긴 싸움의 종지부를 찍는 그날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혜 씨, 시어머니 김명숙 여사 등살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습니까? 너희 집안은 수준이 안 맞는다. 우리 아들이 아깝다 소리를 귀에 못이 박이게 들으면서도 묵묵히 제 갈 길을 갔던 지혜 씨였죠. 그런데 오늘 그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집니다. 이른바 참교육의 완성, 마지막 8번째 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청담동의 한 프라이빗한 카페.
창밖으론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안쪽 테이블 분위기는 아주 그냥 얼음장 같습니다. 평소 같으면 명품 가방 딱 옆에 끼고 너는 왜 옷을 그따위로 입었니? 라며 훈수부터 뒀을 김명숙 여사. 그런데 지금 보세요. 어깨는 축 처져 있고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서 덜덜 떨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본인이 무리하게 버려놓은 사업이 완전히 엎어지면서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거든요. 그 오만하던 기세는 어디 가고 이제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지혜 씨는 아주 여유롭습니다. 맞춤 정장 딱 차려입고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툭 올려놓습니다. 그 동작 하나에도 CEO의 포스가 철철 넘치죠. 어머니, 차 좀 드세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지혜 씨의 이 차분한 목소리. 이게 더 무서운 거 아시죠? 김명숙 여사는 찻잔을 들여다가 달그락 소리만 내고 다시 내려놓습니다. 지혜야. 내가 진호 통해서 얘기 들었겠지만 상황이 좀 급하게 됐다. 내가 요즘 사업이 아주 잘 된다고 들었는데 이번 한 번만 좀 어떻게 안 되겠니? 세상에 여러분. 그 콧대 높던 시어머니 입에서 안 되겠니? 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지혜 씨는 아무 말 없이 홍차 한 모금을 천천히 마십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김명숙 여사에게는 아마 지옥 같았을 거예요. 한참을 기다리게 하던 지혜 씨가 드디어 입을 뗍니다. 어머니, 제가 이 빚 다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아니, 이미 법무팀 통해서 서류 검토는 끝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채무 제가 다 인수할게요. 그 말에 김명숙 여사 눈이 번쩍 뜨입니다. 어머, 역시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라며 넙죽 손을 잡으려는데 아차. 지혜 씨가 차갑게 손을 뺍니다. 그리고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말하죠.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어머니와 저 사이의 거래예요. 거래? 며느리랑 시어머니 사이에 무슨 거래를. 첫째, 어머니가 저희 친정 부모님께 했던 그 수많은 모욕들.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전화 한 통이 아니라 직접 찾아뵙고 고개 숙여 사과하십시오. 그거 안 하시면 저 이 서류 바로 파기합니다. 자, 여기서 김명숙 여사 자존심이 또 요동을 칩니다. 내가 사돈댁에 고개를 숙이라고 하는 표정이 얼굴에 다 드러나죠. 하지만 지혜 씨,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둘째, 앞으로 제 경영이나 저희 부부 생활에 단 1%도 관여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아들 타령하면서 진호 씨 휘두르는 거 오늘부로 끝입니다. 그리고 셋째, 모든 경제권은 제가 관리합니다. 어머니는 매달 제가 드리는 생활비로만 생활하세요. 카드? 당연히 압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대박 아닙니까? 그동안 며느리 돈을 자기 돈처럼 쓰고 며느리 집안 무시하던 시어머니에게 경제적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김명숙 여사, 입술을 파르르 떱니다. 지혜 너,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시하기니?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내 시어머니인데. 무시요? 어머니, 무시가 뭔지 제가 다시 알려드릴까요? 제가 화장품 스타트업 처음 시작했을 때 어머니가 제 사무실 오셔서 뭐라고 하셨죠? 애들 장난감 같은 거 팔아서 푼돈 벌 바엔 집에서 살림이나 해라. 어디서 수준 안 맞게 장사를 하냐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 수준 낮은 장사로 번 돈이 어머니 목숨줄 잡고 있다는 거 잊으셨어요? 와, 사이다. 진짜 속이 다 시원합니다. 지혜 씨의 냉철한 팩트 폭격에 김명숙 여사는 할 말을 잃고 고개를 푹 숙입니다. 예전 같으면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쳤을 텐데 지금은 그럴 힘도 없거든요.
당장 내일이면 압류딱지가 붙을 판이니까요. 한참의 정적이 흐르고 김명숙 여사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알았다. 그렇게 하마. 내가 생각이 짧았다. 사돈 어른들께도 찾아뵙고 사과드리지. 그 말을 뱉는 김명숙 여사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는 동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한 대가니까요. 지혜 씨는 만년필을 꺼내 시어머니 앞에 놓아줍니다. 여기 사인하세요. 이 서류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다시 정립될 겁니다. 무시받는 며느리와 갑질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쪽과 받는 쪽으로요. 아시겠어요? 김명숙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을 합니다. 그 모습이 참 처량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지혜 씨가 당한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인과응보죠. 서명을 마친 지혜 씨는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기 전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빤히 쳐다봅니다. 어머니, 저는 진호 씨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 어머니의 갑질을 견디려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평등한 관계로 지내고 싶다면 오늘 하신 약속 꼭 지키세요. 만약 한 번이라도 예전 버릇 나오시면 그땐 정말 국물도 없습니다. 지혜 씨는 뒤도 안 돌아보고 카페를 나갑니다. 카페 문이 열릴 때 들리는 경쾌한 종소리가 마치 지혜 씨의 새로운 인생을 축하하는 종소리처럼 들리네요. 홀로 남겨진 김명숙 여사는 식어버린 찻잔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씬의 핵심은 단순히 며느리가 돈으로 시어머니를 이겼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낸 여성이 부당한 대우를 참지 않고 당당하게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아온 것이죠. 이제 지혜 씨는 더 이상 시댁 눈치 보는 며느리가 아닙니다. 한 가정의 중심이자 성공한 여성 경영인으로서 당당하게 서게 된 겁니다. 비는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지혜 씨는 차에 올라타 남편 진호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 끝났어. 어머니랑 얘기 잘 됐으니까 걱정 마. 그리고 이번 주말에 우리 부모님 댁에 어머니 모시고 갈 거야. 사과하러 오신대. 전화를 끊는 지혜 씨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집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될 준비가 된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무시당하던 며느리의 대반전극, 그 마지막 막이 내립니다. 여러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 진짜였습니다. 지혜 씨의 앞날에 이제 꽃길만 가득하길 빌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다음에도 더 찰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